지난 26일 메트로 애틀랜타 한미연합회가 애틀랜타 총격 사건 피해자를 기리는 전 세계 촛불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전역 60여 개 도시에서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변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코로나19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3,694명, 사망자는 487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8,910명, 사망자는 89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4,509명, 사망자는 89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3,229명, 사망자는 18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메트로 애틀랜타 한미연합회가 애틀랜타 총격 사건 피해자를 기리는 전 세계 촛불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추모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됐고 참석자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한미연합회가 주최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 피해자 전 세계 촛불 추모식이 지난 2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증오범죄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고 아시아에 대한 폭력과 증오를 멈추기 위해 연대해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라박 메트로 애틀랜타 한미연합회 회장은 우리는 미래 세대의 공동체 일원들을 위해 이 부당함이 계속되도록 할 수 없다며 외치고 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세드릭 리치먼 선임 고문을 통해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의 증가를 규탄하고 미국에서 증오범죄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의 기도는 희생자들의 가족 그리고 오늘 모인 모든 사람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의 한국계 하원 의원 4명도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나 개인의 행동 하나로 아시안에 대한 증오를 멈출 수는 없다면서도 한데 보이고 동지와 연대함으로써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도 같은 시간 촛불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한인회관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인종 혐오 범죄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문제라며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뉴저지 지역 한인 단체들과 함께 추도식을 개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 전역에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3천여 명이 모여 평화 행진을 했고 LA 한인타운에서도 2천여 명이 함께 증오범죄를 규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미국 내 60여 개 도시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린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 행사. 포트리 유스 카운슬이 주최하고 포트리 시정부와 버겐카운티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포트리 한인회, 포트리 중국인회 등이 후원한 행사에는 40개 이상의 단체와 800여 명이 함께 포트리 타운을 행진하며 증오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시안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더는 안 된다, 인종차별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아시안 여성 보호, 인종차별 반대, 폭력 중단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앞서 26일에는 레오니아 국립도서관 앞에서 정치인들과 주민 200여 명이 함께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촛불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지역 정치인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시안 주민들에 대한 혐오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맨하튼에서 아시안 어린이 가족 연맹이 주최한 규탄 대회가 열렸고 퀸즈 베이테라스 쇼핑몰 앞에도 수백 명이 함께 증오범죄 근절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시아계 의원들도 애틀랜타 총격 사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또 용의자에 대해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8일 앤디 김 하원 의원 등 의회 대표단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장소 중 하나인 골드스파 밖에서 헌화하고 용의자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 적용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소에는 꽃다발들과 아시안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등의 사인이 걸렸습니다.
김 의원은 여기에 오면서 이런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는 다음에 일어날 일, 다른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 의장인 주디 추 하원 의원은 용의자에 대해 고의적인 여정이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아시아 여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이 세 곳의 스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다카노 하원 의원도 총격 사건 용의자가 애틀랜타 인근 체로키 카운티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할 때 비아시아 사업체가 많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미국인이 일하는 스파 등에서 총격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도 미국인과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기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에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관련해 방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까지 맞물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계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6명 등 총 8명이 희생된 조지아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이후 양당 의원 모두 혐오 범죄를 신속하게 비난했지만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공화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욱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까지 맞물려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무부에 혐오 범죄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주 및 지방정부의 혐오 범죄 보고 지침을 강화하고 연방기관이 코로나19에 대해 언급할 때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작지만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주간의 부활절 연휴가 끝나면 상원에서 이 법안 표결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입법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 의원도 주 및 지방정부의 보고를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하원에선 아시아계 공화당 의원인 영킴 의원이 초당적 결의안에 윤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변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평균 연령도 30세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보다 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염성이 더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주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전조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플로리다의 최근 확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른 주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언론들은 최근 확산세 중 일부는 관광객에게 일찍 문을 연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플로리다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마이애미 비치엔 오후 8시 이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 해변이 속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특히 미국에서 최악의 발병을 경험했고 지속적으로 높은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하루 평균 1,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젊은 층의 확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45세 이하가 코로나19 입원 환자 3명 중 1명을 차지했고 신규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30세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오늘부터 40세 이하, 다음 달 5일부터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요. 로버트 레드필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코로나19가 중국 후베이 성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CDC 국장을 지냈습니다. 레드필드 전 CDC 국장은 26일 방송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이 병원체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병의 원인이 우한 연구실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겠지만 그래도 좋다. 과학은 결국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필드 전 국장은 실험실에서 연구 중인 호흡기 병원체가 실험실 연구자를 감염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
자신의 평가가 중국 정부의 어떤 고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인간으로 전염됐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레드필드 전 국장은 이것은 자신의 견해이고 의견일 뿐이라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레드필드 전 국장의 발언은 지난달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이 바이러스가 중국 국영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가능성이 작다고 밝힌 것과는 대치되는 입장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런 레드필드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낸 것뿐이라면서도 대부분의 보건당국자가 동의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적어도 몇 주 동안 중국 지역사회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소 17가지나 되는 종류의 여권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간 기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표준 자격 증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5명의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여권 계획은 보건정보 기술 전담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번 달 관련 부처 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이 업무를 이끌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 진행 상황을 발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백신 여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항공사 탑승권처럼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여권 구상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보건부 산하 조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소 17가지 종류의 여권을 구상 중입니다. 또 정부의 숙고에도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국제적 시도와 뉴욕주에서 시험 중인 IBM이 고안한 디지털 패스 등의 백신 여권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 국방, 국토안보부와 항공우주국 등 150여 명의 부처 직원들이 참여한 관련 회의에서는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인 백신 자격증명 접근법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떤 기관이 백신 여권을 발급할 것인지 등과 관련한 기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합니다. 과거 대마초 관련 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과거 전과 기록도 자동으로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가 지난 27일 심야 논의 끝에 대마초 합법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곧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모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현재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이면 최대 3온즈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새 법에서는 그동안 대마초 관련 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너무나 많은 뉴요커들이 성인용 대마초 사용과 판매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았고 가혹한 최소 의무 형량 때문에 복역해야 했다며 뉴욕주에서 이런 일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마초 관련 범죄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주로 가난한 흑인 또는 히스패닉 청년들이었다는 점에서 전과 기록 삭제가 이들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연 3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칼스테이트 LA 캠퍼스에 연방정부가 지원해온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다음 달 11일 폐쇄될 예정입니다. 칼스테이트 LA 백신센터 관계자들은 8주에 걸쳐 총 2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다음 달 11일을 끝으로 센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지난달 칼스테이트 LA와 오클랜드 콜리세움에 각각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두 접종센터에선 현재까지 44만 5천여 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시즌 새 공제 사항에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개인 보호 장비 PPE도 포함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올해 세금 보고 시즌 동안 마스크와 손 세정제, 소독용 제품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를 위해 개인 보호 장비를 구매했다면 세액 공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보호 장비는 지난해 1월 이후에 구매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제는 과세 전 총 소득의 7.5% 이상부터 초과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5일 뉴욕시경 경찰이 부당한 수색 및 압수, 과잉 진압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NYP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 등 경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경찰개혁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NYPD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NYPD 경찰들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지난 25일 퀸즈 자메이카에서 열린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 기자회견에서 흑인 학생을 포함해 올해는 소수민족 장학생으로 10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종덕 이사장은 20일 희망재단은 지난해 할렘에서 알 샤프톤 목사의 추천을 받아 흑인 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올해는 그보다 7명 더 많은 10명의 소수민족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는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서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를 돕고 있는 비영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코비드 커뮤니티 액션 그랜트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개인과 가정에 도움이나 긴급 음식을 제공하고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보 및 혜택 등을 전달하거나 아시안 인종차별적 언행과 폭행, 혐오증 대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들입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편의점 겸 주유소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사람이 죽고 1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볼티모어 선지가 보도했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은 로얄팜스 편의점에서 일어난 총격 살인 사건이 15분 뒤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와 또 한 차례 총격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수사 아파트 단지에서 총상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총으로 쏜 상처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한 동이 심한 화재로 불탔고 주차장에서는 방수포에 덮인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